2026학년도 우리가 그 지역사회 간호학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뭐 2025년이지만 우리가 6년 시험을 대비하기 때문에 2026년 대비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5과목을 시험을 보시기 때문에 예전에 뭐 3과목 볼 때보다는 훨씬 더 부담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지역사회 간호 과목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요. 항상 5과목을 균형 있게 공부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그 대신에 우리 점수가 딸 수 있는 과목이 있고 또 여러분이 점수가 읽을 수 있는 과목이 있는데 지역사회 같은 경우는 점수를 따줘야 되는 그런 과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10개월 정도 같이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내년 5월까지 우리가 스케줄대로 따자면 그 중에 우리가 4개월 정도는 이론을 할 겁니다. 그치? 그래서 이론이 다소 길다고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간호 이론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어떤 전쟁터를 가는데 무기가 어떨까요? 가장 기본 아니겠어요? 그죠? 뭐 무기가 없는데 누구는 총을 가지고 쏘는데 나는 맨손으로 이길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론은 마치 무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무기가 어때요? 그러니까 잘 정비되어 있어야지. 그래서 군인들도 어때? 쉴 때는 맨날 뭐 총 닦고 하잖아요. 그죠? 이 이론이 잘 되어 있어야 그다음 어떨까? 우리가 전략을 짤 수 있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 어떤 문제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지 하는데 이 이론이 잘 되어 있지 않으면 문제를 풀 때마다 새로운 어떨까? 새로운 이론이 나오고 새로운 지식을 습득해야 되고 이러면 어떨까? 내가 굉장히 마치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것 같이 느껴져. 그래서 자신감이 없어. 많이 똑같이 문제를 풀고 시험장에 갔는데 나는 어때? 항상 불안해. 어떤 문제가 나올지. 근데 이론을 잘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나와도 괜찮아 라고 하는 자신감이 생긴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론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아마 이론서에 나오는 그 부분이 나는 뭐 별다르게 이제 새로운 대부분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들은 이론책에 담아주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이론책에 있는 것들이 99% 시험의 범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뭐 이건 안 나올 거다, 이건 나올 거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 안 나오는 건 늘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물론 정의 같은 것들은 직접 정의를 묻지는 않지만 지역사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오냐면 다음에 설명에 옳은 것은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와. 그러면 1번부터 답까지 4개가 다 다른 어때? 설명을 묻고 있단 말이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어느 한 주제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다음 중 설명에 틀린 건 하는 거는 4개가 다 다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답까지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그런 정의라든가 이런 것들도 기본 지식이 된다고 봐야 돼. 그래서 내가 항상 이야기할 때 이론을 꼼꼼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문제를 풀 때도 항상 어떨까? 이론으로 돌아가야 돼. 그러니까 문제를 풀면서 엉기는 거는 다시 이론을 가서 공부하고 다시 문제를 풀고 이렇게 해야 되지 지식체가 없는데 절대 문제를 잘 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론 공부는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마치 뭐라 그럴까? 어부가 고기를 잡을 때 뭐가 중요할까? 그물이 중요하겠지. 그치? 그럼 그 그물이 어떨까? 촘촘한 게 많이 잡힐까? 엉성한 게 많이 잡힐까? 촘촘한 게 많이 잡히지. 아무리 내가 기술이 좋다 하더라도 아무리 내가 그물을 던지는 기술이 좋다 하더라도 그 그물 자체가 엉성하면 어떨까? 굉장히 많은 고기들이 빠지겠지. 그치? 그것처럼 이론은 그물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강조해도 어떨까요? 이건 지나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을 좀 충실히 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풀이를 가서는 이론을 어떨까? 그냥 여러분이 적용하는 연습을 한다고 보면 돼. 그때는 내가 어떤 이론을 알고 있고 어떤 이론을 모르고 있다는 거를 판별하는 것이지 그때 이론을 뭐 더 처음부터 학습하고 그런 건 아니겠죠. 그치? 그래서 그런 뭐 여러분이 공부는 이제까지 뭐 수십 년을 했기 때문에 잘 알겠지만 그런 게 이제 우리가 공무원 시험에 좀 특징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치? 자, 올해에 이제 공무원 시험의 출제 역량 보면 전체가 처음 들으시는 분도 있고 아직 뭐 면접이 안 끝나서 다시 이제 뭐 면접 결과에 따라 다시 돌아오실 분도 있겠지만 14개 영역으로 우리 이론서는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를 보면은 간호사업 부분을 제외하고 13개 분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서울시하고 그다음에 지방직하고 따로 보다가 언제부터냐면 한 2년 전부터 이제 그게 일원화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직 공무원으로 서울시도 다 거의 포함됐기 때문에 똑같은 문제를 보고도 있는데 그러면서 문제 경향이 조금 바뀌고 있어. 그래서 예전에 나왔던 문제와 앞으로 나올 문제는 문제 경향이 좀 다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예전에는 한 8개 정도 영역이 나왔습니다. 8개 정도. 그게 쉽게 말하면 영역이 다 나오지 않았다는 거지. 그치? 그러면 주된 영역이 바로 이제 이 세 가지입니다. 우리 이제 지역사회 간호에서 가장 기본의 개념이 되는 거야. 개론. 그치? 그 다음에 개론 안에는 뭐 역사도 들어가고 지역사회 정의도 들어가고 뭐 그 다음에 역할도 들어가고 뭐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치? 그 다음에 요새는 뭐 건강 형평성 같은 것들도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문화적 다양성 같은 것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개론 부분이 점점 어떨까? 점점 부피가 늘어나고 있다고 보면 돼. 그렇기 때문에 출제도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심한 경우는 뭐 3개에서 4개까지도 출제됩니다. 그 다음에 가정하고 기익, 이건 보건기익이 들어가면서 문제가 조금 더 많이 출제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지역사회 간호에서는 이제 아까처럼 간호과정 중에서 이제 보건기익 부분을 굉장히 요즘은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뭐 수압 분식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맨 모형이라든가 이 기익 모형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세 문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보건의료 체계, 이건 쉽게 말하면 이제 보건의료 전달 체계가 우리가 어떻게 돼 있느냐, 지불제도가 어떻게 돼 있느냐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이 세 개가 4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은 문형이 나온다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 가장 많은 문형이 나왔다는 건 이제까지도 어떨까요? 문제가 많이 출제됐다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 출제된 문제도 나올 수 있지만 출제자 입장에서는 어떨까? 좀 다른 문제를 내고 싶은 욕구도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어떨까? 깊이 있게 낸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어때? 꼼꼼하게 공부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지? 세 가지 영역은.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개 주로 올해 같은 경우는 가족간호가 세 문제 난 특이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올해 특이한 경우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 가족간호가 세 문제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역학이 많이 나와. 그런데 역학이 한 문제밖에 안 나와서 이게 올해의 새로운 경향입니다. 근데 이거는 뭐 그때그때 출제자의 이제 뭐 영역이나 그런 거에 따라 좀 틀리긴 하지만 어떻든 역학은 여전히 어떨까 많이 나올 수 있는, 왜냐하면 이제까지 많이 출제됐다는 거는 이게 은행이잖아. 그지? 문제 은행이기 때문에 그 안에 문제가 어떨까 많이 들어와 있다는 이야기잖아. 그러면 출제자가 어때? 뽑기가 쉬워진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올해는 조금 있었는데 요건 조금 봐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뭐 가족간호 정도 한 2문제 정도, 역학 한 2문제 정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치? 그러니까 이 부분까지를 한다면 거의 우리가 뭐 55%, 60% 정도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건강증진 보건교육 들어가면 이까지가 거의 70% 됩니다. 그치?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흔히 강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배운 이론들을 어떻게 우리가 적용하느냐, 학교에 하느냐, 산업장에 하느냐, 아니면 뭐 이런 거 있지, 재난관리 하느냐, 이런 거 보는 거, 그치? 그래서 강론이라고 하는데 요 부분이 한 30% 정도 나옵니다. 그치?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이 부분까지를 굉장히 자세하게 할 겁니다. 그치? 그래서 보건교육까지를 굉장히 자세하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굉장히 브로드하게 우리가 뭐 깊이 있게 내는 건 아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뭐 산업장에서 이제 뭐 건강관리자로서 역할을 하지만 개별적인 어떤 뭐 심각하게 하진 않아. 그리고 이 부분은 뭐가 많냐면 또 법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법에 대한 문항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는 뭐 깊이 한다기보다는 좀 브로드하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수업 준비를 할 겁니다. 그래서 뭐 14가지 영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간호관리하고 지역사회하고 이 차이점이 있다면 간호관리는 점점 쉬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어떤 개로를 배우고 개로를 가지고 어떤 다시 G를 가고 그 내용을 갖고 다음에 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게 눈처럼 쌓이는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의 맥락이야. 관리라는, 그치? 그런데 지역사회는 간호과정, 보건의료 체계, 가족간호, 역학 다 어떨까요? 다 다른 파트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한 과목들이야. 한 과목들. 그렇기 때문에 어떨까? 내가 역학을 잘한다고 해서 어때? 그 다음 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건 역학 부분이고. 그 다음 내가 가족간호를 잘한다고 해서 어떨까? 또 다른 걸 잘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각각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하기가 어떨까? 좀 어려운 과목이다. 공부하기 어렵다는 건 내용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어떨까? 그런 면에서 어떨까? 축적되는 게 좀 적다라고 볼 수 있어. 그치? 또 하나는 지역사에 대해서 여러분이 많이 이제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지역사회는 암기 과목이다라고 이야기해. 그치? 암기 과목. 직접 뭐 어떤 완전히 뭐 우리가 아주 직답적인 암기형의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해석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해석형이란 건 뭐야? 다음에 설명에서 옳은 거, 뭐 다음 설명에 맞는 거 이렇게 나오잖아, 그치? 문제의 설명이라고 나오는 것들은 대부분 어떨까? 다 이해형입니다. 그 다음에 직접 여러분이 사례로 나오는 거 있잖아, 그치? 뭐 사례를 주고 이거는 뭐 예를 들면 뭐 어느 A씨는 어떠고 저떠고 그래서 입원을 했는데 뭐 이거는 어떤 건강 요구에 해당하느냐 이런 것들, 그런 걸 문제 해결형이라 그래. 근데 이런 형을 풀려면
적어도 어떨까? 2회까지 가야 돼. 2회까지 가야 돼. 그치? 근데 얘는 적용이잖아. 문제 해결형, 그치?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걸 볼 때, 만약에 우리가 건강 형평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이야기하자, 그치? 그러면 건강 형평성이 무엇인가를 보는 거는 암기지만, 이 건강 형평성에 대한 특징들을 보는 건 어때? 이해해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거를 어때? 이해 수준까지 가면 저절로 암기가 돼. 근데 여러분 어때? 이거를 그대로 외우려고 한단 말이야. 이해가 되지, 그치? 외우려고 하면 어떨까? 이게 그때는 외워지겠지만 금방 어떨까? 잊어버려. 그러니까 자기 언어로 어때야 될까? 이해를 해야 돼. 왜? 여러분 뭐 할 거 아니야? 주관식으로 풀 거 아니잖아. 그치? 객관식이기 때문에 내가 이해하면 충분히 어떨까? 다 암기할 필요는 절대로 없어. 그리고 직답형으로 암기를 묻는 답은 거의 없단 말이야. 다 이해를 묻는단 말이야. 오늘 문제 장애 출제를 오늘 가서 한번 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때? 이론의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거야. 이해를 안 하면 그냥 어때? 읽고 지나가면 돼. 근데 그것에 대해 예를 들어주고 설명을 하고 이런 건 어때? 전체 개념을 이해하고자 하는 거야. 그래서 이해를 반드시 해야 된다. 그리고 이해를 하면 뭐 된다? 암기가 저절로 된다. 그래야 휘발성이 어떨까? 없다. 계속해서 어때? 내 것으로 암기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축적 효과가 있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을 여러분이 조금 바꿔봐야 돼. 너무 암기 위주로 하지 말고 어떻든 개념을 먼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떨까? 중요한 것을 암기하는 식으로 그렇게 공부를 해줘야 돼, 그치? 자, 우리가 이제 26년 대비네요. 안 고쳤네요. 2026년에 대비해서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치? 이론이 한 여러분이 4달 정도, 4개월. 그 다음에 기출문제가 한 2개월 정도. 그 다음에 단원 문제가 한 2개월 정도. 핵심 요약하고 동영해 한 2개월 정도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전체가 10개월 정도 될 겁니다. 그치? 그럼 우리가 이론을 4개월 하고 그걸 배운 것을 가지고 뭘 해보는 거야? 기출을 해보는 거야. 그치? 근데 기출은 어떨까? 이미 나은 거지만 똑같이 나올 리는 어떨까? 없을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럼 빠진 문형에 대해서 우리가 단원 문제 풀이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원 문제는 조금 더 어떨까? 컴팩트하게 쉽게 말하면 더 우리가 이제 뭐 문제의 문형을 바꾼다든가 그래서 똑같이 뭐 지역사회 간호의 목표를 이야기하더라도 그게 문제 해결형으로 나오느냐 해석형으로 나오느냐 암기형으로 나오느냐 다를 거 아니야. 그치? 그런 것들을 연습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알아도 문제 유형이 바뀌면 또 굉장히 당황해. 그러니까 다양한 문제 유형으로 풀어보는 거죠. 그렇지? 여기는 이제 기출의 문제 유형으로 우리가 보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핵심 요약이라는 거는 이제 여러분이 이거를 그 문제를 풀다 보면 내가 이론 중에 어느 부분들이 약하다는 걸 알 수 있겠지. 그렇지? 그러면 핵심 요약 부분에 다시 한번 이론을 요약해. 근데 이거는 4개월 동안 꼼꼼하게 보는 거죠. 얘는 어떨까? 우리가 정리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굉장히 어떨까? 한 6주 정도 굉장히 빠르게 우리가 이제 보는 겁니다. 그치? 그래서 여러분은 이 시기부터 2개월 또 남았잖아. 그치? 이 2개월 동안은 이론서를 보는 게 아니라 뭐야? 핵심 요약서를 가지고 계속 하루에 어떨까? 이론을 계속 공부해. 이론을. 그러니까 이거는 분량이 굉장히 적잖아. 그치? 그러니까 하루에 5장이면 5장을. 근데 이때까지는 이미 공부가 많이 됐기 때문에 그걸 뭐 막 적어서 외우는 게 아니라 읽는 거야. 계속. 뭐 하지 않도록. 머리에 없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지, 그치? 그래서 동형 모의까지 가는 겁니다. 동형 모의는 완전히 이제 우리가 시험을 보는 형으로 우리가 이제 한번 보는 거죠. 이 단원 문제는 단원별로 우리가 예상 문제를 보는 거고 얘는 어떨까? 전체를 다 합쳐서 이제 아까 한 문장에서 20문항씩 이렇게 딱딱해서 문제를 보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치? 그 다음에 여러분이 매달 핵심 그 월별 모의고사를 이제 10월부터 보게 되는데 이 월별 모의고사는 난이도가 굉장히 여러분이 높게 문제를 출제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점수에 너무 얽매이지 않아도 돼. 그런데 문제는 내가 이렇게 하니까 모르더라는 걸 발견해야 돼. 그래서 이거는 월별 모의고사는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성적이 떨어지느냐, 다른 사람에 비해서 얼마 정도 되느냐, 문제가 이렇게 나오니까 내가 이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뭐 하는 거야? 피드백을 받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지. 그래서 이 월별 모의고사는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방향이 맞나 틀리나를 우리가 그 피드백이야.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이 10월 달에 월별 모의고사를 먼저 처음 보잖아. 그럼 좌절해. 다. 야, 공부를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이제 10월 달 하면 이론하고 있을 때잖아요. 그치? 그 이론을 공부했는데, 야, 내가 공부한 이론을 갖고는 이렇게 공부하니까 도저히 이 문제를 풀 수가 없구나.
문제는 봤는데, 그지? 새로운 문제가 아닌데. 그래서 이 월별 모의고사 여러분한테 그런 피드백을 주는 게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얼마만큼 조밀하게 공부해야 되는지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10개월 동안 공부를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내가 말했다시피 문제는 완전 암기형, 완전 암기형.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 암기형은 인거야. 1차 보건 의료의 특징은 무엇이냐? 그치? 그거는 외워야 돼. 그치? 뭐야? 1차 보건 의료의 특징은 예를 들면 뭐 접근성이라든가 수용성이라든가 이렇게 나오잖아. 그치? 그럼 그걸 묻는 거야. 그래서 1번, 2번 뭐 소형제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치? 다음 중 뭐가 아닌 거. 1차 보건 의료의 특징이 아닌 거. 이거는 외우는 거죠. 근데 이거 생각해봐. 우리가 배울 때 1차 보건 의료에 대해서 이 네 가지를 어때? 내용을 알아야 될까 몰라야 될까? 접근성이 뭔지, 수용성이 뭔지, 주민 참여가 뭔지 우리가 알아야 될까 몰라야 될까? 공부할 거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다 이해하고 있다면 이건 굉장히 쉬운 문제잖아, 그치? 근데 두 번째 문제는 이렇게 나왔어. 다음 중 프라이머리 헬스케어, 그 1차 보건의료의 특징 중 여기에 해당되는 거는 이렇게 하고 박스가 딱 나와. 뭐야? 사람들이 어때? 거리적인 접근성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취약 지역에 많이 꼭 1차 보건의료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뭐의 특징이냐고 묻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럼 이건 뭐에 대한 거야? 접근성에 대한 거잖아. 그치? 이거는 해석형이야. 해석형. 그런데 어떤 거는 인근에 있는 주민센터에서 주민들이 어떤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에 따라서 이제 무슨 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어떨까? 여기서 주민 참여 같은 걸 할 수 있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때? 문제 해결형이야. 왜? 사례를 직접 준 거잖아. 그치? 적용까지 돼야 된다는 거지. 그치? 이런 세 가지 형이야.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교수들이 이제 시험 문제 내는 걸 트레이닝을 받거든요.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이제 보여서 계속 트레이닝을 받아, 교수들이. 그러면 이거는 내지 말라고 이야기해. 왜냐하면 이건 어때? 우리가 금방 잊어버리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때 해석형하고 뭐가 많이 나올까? 해석형하고 문제 해결형이 많이 나와. 그 해석형은 어느 정도의 암기는 어때? 돼야 되는 건 맞아. 맞아. 그치? 그래서 이걸 암기형이라고 이야기하게 하고 직답형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 해석형이 가장 많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해를 반드시 개념마다 어때? 해줘야 돼. 그거는 여러분이 적어서 쓸 필요는 없지만 내 언어로 그게 뭐를 말하는지, 접근성이란 건 뭘 말하는지, 그 다음에 주민 참여라는 건 어떤 개념인지 이런 것들은 어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공부를 하면 아마 학부 때 지역사회 간호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을 조금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마 높은 점수 여러분이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사회 간호 문제가 2년 이제 전체 문제, 우리가 출제 문제가 그래서 100점들이 많이 나오는데 쉬워졌다 이렇게 이야기해. 그렇지? 뭐 할 때보다 서울시 문제하고 그 다음에 지방하고 이렇게 같이 낼 때보다 2년 동안의 문제가 굉장히 쉬운 문제가 출제될 것이다. 이렇게 쉬운 문제가 나온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쉽다는 거는 뭘 말하느냐면 두 번째야. 아까처럼 문제 해결형이 많이 줄어들었어. 문제 해결형이 많이 줄어들었고 두 번째,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거는 문제 해결형이야. 그치? 그 다음 해석형이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문제 해결형이 많이 줄어들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출제를 할 때 아주 지엽적인 부분이 있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까지 여러분이 다뤄지지 않았던 부분인데 간호학으로 본다면 어떨까? 새로운 부분이 있단 말이야. 예를 들면 문화적 다양성, 우리가 다문화 사회잖아. 그치? 그러니까 다문화 가족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이제 다문화에 대한 문제들이 출제되기 시작한다. 그럼 이제까지 기출에는 다문화에 대한 문제가 어땠을까? 없었겠지. 그치? 그러면 어려워지는 거죠. 근데 얘는 뭘까? 모든 사람이 다 어려운 거야. 이거는 나만 어려운 게 아니고, 그치? 그런데 이 문제 해결형은 내가 뭐 할 수 있어야 돼? 공부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풀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풀 수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지. 그치? 기본 개념은 똑같으니까. 그치? 그래서 얼마나 얘를 많이 해결하느냐가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문제라도 여러분이 쉬워진다는 건데, 쉬워진다는 건 한 문제 틀렸을 때 굉장히 손상이 크다는 거잖아. 그치? 그럴 때 그걸 당락을 결정하는 건 뭘까? 문제 해결형 문장이야. 그치? 그래서 아마 여러분한테 문제 해결형 문장을 많이 공부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 해결형을 많이 공부하면 저절로 이해가 돼. 이해가 되면 뭐가 되는 걸까? 암기가 된다는 거. 여러분 거꾸로 해. 암기를 해야 이해를 하고 이해를 해야 적용을 한다고 생각하잖아. 그치?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로 여러분 조금 잘 연습을 해봐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주의해서 우리가 공부하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여러분한테 좀 주의사항 드렸고요. 자, 오늘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이해.
예습을 하는 것은 가장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한테 예습을 하면 지금 앉아있는 시간이라든가 공부하는 시간에 훨씬 내가 어때 어려워하는 부분이 쉽게 들어올 거고, 여러분이 이미 한번 공부를 했던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다음 주쯤에는 여러분들이 아마 우리가 4개월 동안의 스케줄을 여러분한테 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읽어보고 오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지역사회 2의 부분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지역사회 간호니까 지역사회가 뭐냐를 먼저 알아야 되고, 지역사회 특징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 간호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래서 지역사회라고 하는 거는 맨 첫 문장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비슷한 관심, 위치, 특성으로 모여있는 인간 공동체다라고 이야기했잖아, 그치? 그러면 여러분 저기 나오는 거 보자. 공간, 그치? 그 다음에 관심, 그 다음에 공간, 위치다, 그치? 위치, 그 다음에 관심, 가치, 그치? 그 다음에 어떤 특성, 이런 것들을 뭐 하고 있는 거야? 등등 거를 공유하고 있는 거죠. 그치?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치? 그런데 이 공유하는 게 단순한 공유를 하는 게 아니라 뭘까요? 서로 공유를 하려면 상호 작용을 해야 되겠지. 그치? 이런 것들로 따라서 구분이 되긴 하지만 그 구분 안에서 뭐 하는 거야? 상호작용을 하는. 그러니까 같은 지역에 사는 사람끼리 그 지역 안에서 상호작용을 한다는 거지. 그럼 상호작용을 하면 공유 상호작용하면 뭘까? 지역사회로서 기능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왜 상호작용할까? 그 지역사회로서 기능을 하기 위해서. 그치? 자기네가 모여 사는데, 그럼 지역사회 기능을 한다는 건 뭘까? 바로 인간의 단순한 집단을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지역사회는 인간이 상호작용하면서 특정한 어때? 결속력을 가지고 뭐 하는 거야? 기능을 하는 거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 지역사회 자체는 단순한 공간적이라든가 단순한 사람의 집단이라든가 그렇게 하지 않고 인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공동체라고 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자, 뭐를 결속해? 이걸 공유해. 커먼이라고 하는 커뮤니티잖아. 그치? 커먼에서 유래됐다고 하면 뭐야? 커먼은 공통해, 이런 거잖아. 그치? 뭐를 공간을 공통하다든가 가치를 공유하다든가 관심을 강요한다든가 그런 것에 의해서 구분되는 사회야. 그치? 그런데 그런 데서 구분하려면 뭐야? 그런 위치 안에서 같은 관심 뭐 해야 돼? 상호작용하는 거죠. 그럼 상호작용의 목적은 뭐야? 지역사회로서 기능하기 위한 거야. 그치? 그럼 얘는 세 가지. 얘를 결속해야 된다. 그 다음 뭐 하는 거야? 상호작용한다. 그 다음 뭐 하는 거야? 인간 공동체를 말한다. 그거 뭐 해서 기능한다. 그치? 그래서 인간 공동체라는 거는 단순한 집단이 아니라 뭘까요? 서로 상호작용하는 하나의 집합체를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단순한 인구 집단을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자, 봅시다. 자, 비슷한 관심, 위치, 특성으로 모여있는 인간 공동체다. 이해되지? 그 다음 두 번째 WHO에서 지리적 경계, 이게 뭐야? 위치잖아. 그치? 위치, 관심 또는 가치에 대해서 구분되는 사회 집단이다. 그런데 이 사회 집단은 서로 뭐 하는 거야? 상호작용하면서 뭐해? 사회 구조 내에서 기능하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 기능이라는 건 여러 기능이 있어. 앞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때 특히 사회화 기능이 굉장히 중요해. 지역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뭐 규칙이나 가치라든가 사회제도 같은 거를 만드는 그런 인간 집단이다. 볼 수 있는 거지. 지역사회 속성의 근간 정해보자. 자, 일정한 유형의 결속관계를 가지고 있다. 어떤 유형이었어? 우리가 아까 이야기할 때. 위치? 관심? 그치? 가치? 이런 것들을 결속이라고 이야기해. 그치? 그래서 결속을 이루고 있고 서로 뭐해? 그 결속 내에 상호작용해서 뭐해? 특정한 지역사회로서의 기능을 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거에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여러분은 어떨까? 세 가지를 기억하면 돼. 그치? 하나는 뭐야? 뭐를 공유하고 있다. 그 결속관계를 이야기하다. 그게 지역사회 유형이야. 지역사회를 나눌 때 뭐를 공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치? 그럼 두 번째는 뭘까? 그들이 공유해서 뭐 하는 거야? 상호작용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상호작용을 안 한 건 지역사회로 볼 수가 없는 거지. 왜 상호작용해? 지역사회로서 기능을 하기 위한 거야. 그치? 이렇게 세 가지를 하는 인간 공동체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한다? 지역사회라. 근데 일반적으로 지역사회를 할 때 우리가 공간적인 의미가 먼저 떠오르잖아. 그치? 단순한 공간을 공유하는 집단은 아니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다양한 여러 가지 일정한 유형의 결속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 자, 그래서 이게 서로가 어때? 이 경계 안에서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 안에서는 어떨까? 동질성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 그럼 다른 지역사회와는 어떨까요? 또 차별성이 있어. 그래서 지역사회마다 어떨까? 달라. 우리가 경상도와 전라도가 다르다고 하잖아. 그건 나쁜 건 아니야. 달라야 맞는 거야. 그치? 왜냐하면 그들 안에 상호작용을 하니까 위치랑 관심이 다를 수 있잖아. 그치? 근데 이게 상호 배타적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타 지역사회와도 뭐 해야 돼?
상호작용을 해야 되잖아, 그지? 근데 그것이 배타적이라서 다른 지역사회를 배척하게 되면 그건 어때? 아니지만 모든 지역사회가 똑같아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자기네 안에는 동질성을, 그래서 결속력을 갖고 있고 다른 지역사회와는 어떨까? 아까처럼 다른 차별성을 가진단 말이야. 그들만의 고유한 가치라든가 관습이라든가 뭐 이런 걸 가지게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지역사회가 되려면 지역사회에서 기능을 하려면 세 가지 속성이 있어야 돼.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위치가 공유돼야 돼. 그 지리적인 접근성이 있어야 돼. 지리적인. 왜냐하면 지역사회는 아까 뭘 공유하려면 뭐 해야 된다? 상호작용해야 된다 그랬잖아, 그치? 가치나 관습을 공유하려고 그래도 뭐가 있어야 돼? 사람을 만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뭐가? 공간이 어때? 지리적인 위치가 가까워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지역사회가 지역사회로서 상호작용해서 뭐 하려면? 지역사회 기능을 하려면 지역사회 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속성 중에 제일 먼저가 지리적 영역의 공유야. 그러면 우리가 지금은 어떨까? 인터넷이 굉장히 발달돼 있잖아, 그치? 그 때문에 우리가 공유하는 범위가 어떨까? 단순한 어떤 공간적인 개념보다는 굉장히 넓어지고 있겠지, 그치? 그렇지만 여전히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떨까? 지리적 근접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 그치? 이 지리적 근접성은 동일 문화권, 그치? 동일 문화권. 그럼 우리가 어때? 아시아는 뭔가 어때? 서구하고 다른 가치와 관심을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 그치?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아까처럼 문화권, 그 다음에 일일 생활권이란 건 어때? 같은 동네에 사는 거 있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 두 번째, 이 지리적 영역을 공유하고 해야 되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 그랬어, 아까? 상호작용. 그러니까 이 상호작용이 없는 것은 공동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사회적 상호작용. 이 상호작용, 그냥 개인이 상호작용하는 게 아니라 그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상호작용을 뭐라고 이야기해? 사회적 상호작용이라 그래. 그래서 그들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사회화되는 건데, 사회화되는 건 지역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뭐 법도 만들고 뭐 자기네만의 뭐 고유한 문화도 만들고 그다음 경제 활동도 하고 이런 거 있지, 그치? 그런 것들 모든 기능을 하기 위해서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는 거지, 그치? 이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게 되면은 뭐가 생겨? 공동의 유대감을 생겨. 그들끼리 뭐 아까 뭐가 생긴다 그랬어? 동질감이 생긴다 그랬지, 그치? 동질감.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 그래? 결속력이라 그래. 그래서 지역사회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결속력이 어떨까? 있어야 돼, 그치? 그래서 공동의 유대감이라는 거는 사회적 상호작용 결과 나타나는 뭘까요? 의식이야. 동질감. 그치? 그래서 이거를 소속감, 그 다음 결속감, 그치? 그래서 우리가 뭐 어디서 만나더라도 어떨까? 뭐 같은 학교에 나왔다든가 이런 어떤 동질감이 있을 때 굉장히 어떨까? 쉽게 친해지잖아, 그치? 그런 것처럼. 그래서 뭐 동질감이란가 공동체 의식이라든가 그 다음에 결속력이란가 공동 유대감 이런 걸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지역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속성이 필요한데, 그치? 뭐가 필요해? 지리적 근접성이 필요하다, 그치? 두 번째는 사회적 상호작용이 있어야 된다. 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들끼리 어떨까? 공동의 유대감을 가진다. 그 때문에 지역사회 사람들은 어떤 것을 공유해야 된다는 거지, 그치? 공유해서 그들끼리의 유대감이 없다는 거는 공동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공동체라고 자체는 뭔가를 어때? 결속이 돼 있는 집단이니까, 그치? 그래서 그렇게 쓸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거에는 이해를 하면 돼. 외울 필요는 없어. 자, 그런데 우리가 지역사회 간호에 가서 나중에 볼 때 이러한 개념들이 구석구석에서 어떨까? 토대가 돼. 그러니까 설명을 하는 거고요. 지역사회 특성을 또 굉장히 6가지 해. 그럼 이런 거에 광분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런 거를 완전 6개를 눈 감고 막 외우고 그럴 필요는 전혀 없어. 이 개념들이 무엇인가를 알면 돼. 자, 우리가 분리성이란 건 뭘까요? 다른 지역사회와 분리돼야 돼, 안 분리돼야 돼? 뭐 지정학적이든 어떻든 그지 분리되잖아, 그지? 그걸 분리성이라고 해. 그래서 지역사회는 그 지역사회에 어떨까? 공유하는 범위에 따라서 경계를 가질까 안 가질까? 경계를 가져, 그치? 그 다음에 독특성과 동질성, 아까 반대라 그랬지? 동질성 그들 안에서는 어떨까? 같은 문화, 같은 뭐 가치관, 뭐 같은 행동 양상 이런 걸 가지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그걸 전승하고 개성하고 가리키잖아, 그치? 그런 걸 사회화라고 이야기하거든. 그래서 그걸 동질성이 있고요. 다른 지역사회에 비해서 그들은 어떨까? 다른 거죠. 그들만의 어떤 고유한 가치나 그런 생활 양식을 갖고 있으니까 그걸 독특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합의성과 자조성이라고 하는 거는, 합의성이라는 거는
자, 지역사회가 추구하는 기업사회 기능을 해서 지역사회 유지해야 되잖아. 그치? 그러기 위해서는 공동의 합의에 의해서 목표를 설정한다는 거지. 그치? 지역사회가 해결해야 될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자조성이라는 거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떨까? 공동의 노력을 하는 걸 자조성이라고 해. 그러니까 지역사회는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어떨까? 그들의 자조적인 노력을 먼저 해. 그치? 그 다음 지역사회가 어떤 기능을 할 때 자기네가 추구해야 될 목표에 대해서 자기네 스스로가 어때? 정해. 그런 것들을 어때? 합의성, 자조성이라고 해. 근데 이런 것들은 뭘 통해서?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보면 돼. 그치?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말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아시면 돼. 자, 지역사회 유형은 자, 기출에 많이 됐습니다. 지역사회 유형은.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어떤 것으로 결속된다 그랬잖아. 그치? 타입, 커먼, 뭐를 공유한다 그랬잖아. 그치? 이 지역사회 유형이란 거는 지역사회의 결속 유형입니다. 뭐를 결속하고 있느냐. 그래서 세 가지의 지역사회 결속의 형태를 구분합니다. 구조적이냐, 구조를 하느냐, 기능적이냐, 감정을 결속으로 하는 거냐. 이건 어때? 같은 감정을 공유하는 거고. 얘는 뭐야? 어떤 같은 목표를 설정해서 어떨까? 기능을 하는 거죠. 그치? 얘는 어떨까? 공간적인 단위. 그러니까 딱 위치라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죠? 공간적인 단위에서 구조적 지역사라고 해.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게 구조적 지역사회가 이제 가장 형태가 이제 여러 형태라고 볼 수 있어. 그치? 그래서 얘는 시간적으로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 있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얘는 어떤 특정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기능하는 것으로 결속돼 있어. 그러면 요구가 동일하면 어떨까요? 요구가 동일하다는 건 해결될 문제가 어때? 동일하다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어때? 이거는 기능적 지역사회에 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목표 성취라는 걸로 모인 집합체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감정적 지역사회는 감각이나 감성, 이건 정서적 요인을 때문에 묻어나는 거예요. 그치? 우리나라 사람 같은 경우는 어느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우리는 감정적 지역사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치? 그래서 뭐 같은 고향, 같은 학교, 그치? 그 다음에 같은 직업, 이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치? 그렇지만 뭐 또 다를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세 가지입니다. 결속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지역사회 간호의 대상이 되는 건 어떤 지역사회일까? 어떤 지역사회를 우리가 간호의 대상으로 할까? 자, 그럼 만약에 나는, 동일한 요구를 가진 집단만 한다. 그러면 어떨까? 우리 이게 안 들어오잖아. 그치? 이 간호의 대상이 되는 거는 이 세 가지 지역사회 모두 지역사회 간호의 대상이 됩니다. 중요한 이유는 이 어떤 유형의 지역사회를 간호의 대상으로 하느냐가 간호의 역할을 규명해. 그러니까 우리 역할이 커져야 될까 적어져야 될까? 넓어져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 세 가지 지역사회를 모두 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호를 할 때 이용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업을 우리가 이걸 가지고 만들기도 하고 자원을 확보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지역사회 간호사가 간호를 할 때는 이 세 가지의 지역사회 유형을 모두 다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범위 안에 속한다고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지역사회 유형 중에서 이제 가장 우리가 많이 이제 하는 게 구조적 지역사회입니다. 그치? 자, 구조적 지역사회 한번 봅시다. 집합체, 대면 공동체, 생태학적 문제 공동체, 지정학적 공동체, 조직, 문제 해결 공동체 이렇게 총 6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뭐를 공유하고 있는, 그러니까 공간이라도 공간 중에 어떤 공간을 공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누는 겁니다. 그치? 자, 집합체라는 거는 단순히 모여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단순히 모여있는 사람. 자, 그럼 우리가 어떨까? 지금 현재 이 교실에 있는 사람 어떨까? 우리가 PD 선생님까지 모두 합쳐서 집합체죠. 모인 이유가 다 달라. 그치? 다녀. 그럼 여러분 3명이 하면 어떨까? 동일한 요구 공동체가 되는 거는 동일한 목표를 갖고 있는 거니까 그건 어때? 공간적인 의미가 아니야. 그건 내가 목표에 따라서 묶어진 거잖아. 근데 이 공간에 따라서 모여 있는 것은 공간적 의미에서 어떨까? 제일 단순한 게 집합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예를 들면 뭐 신길역에 모여 있는 사람, 그지? 어디에 모여 있는 사람. 근데 뭘 하려고 모여 있는 게 아니라 모여있는 사람 그 집합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치? 자, 그래서 이유와 관계없는 집합입니다. 그치? 그런데 그들이 모여있어. 그런데 보건의료학적 측면에서 어떨까? 동일한 생활 행태를 갖고 있어. 또 동일한 어때? 생활 환경이 있는데 그 행태나 환경이 위험해. 모여있는데. 자, 내가 어떤 동네에 살아. 동네에 사는데 그 동네에 원자력 발전소가 생겼어. 이해가 되지, 그치? 그러면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은 어떨까?
원자력 발전소로 인해서 어떨까? 원자력 발전소 때문에 모여있는 건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모인 이유는 관계없이 같이 살려고 모였는데 원자력 발전소가 생겼어. 그러면 그 원자력 발전소라는 생활 환경 때문에 그 사람들은 어떨까? 건강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 그치? 그런 것을 위험집합체라고 해. 위험집. 그러니까 위험집합체는 뭔가를 내가 원자력 발전소의 근처에 사니까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인 집단이 아니야. 그게 살고 있어. 얘가 되지, 그치? 그런데 위험한 생활 환경이나 그다음 뭐 때문에? 위험한 생활 행태 때문에 뭐가 있는 거야? 위험한 건강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집합체를 위험집합체라고 그래. 그럼 이거는 간호에서 어떨까요? 중요하죠. 그치? 자, 얘가 중요해. 광산촌 주민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아까 말하는 방사선 폭로 위험 집단, 그 다음에 뭐 원전 부근의 주민, 그 다음에 뭐 제철소 철 가루가 많이 날리잖아, 그치? 그런데 주민, 그 다음에 미혼모 이런 사람 볼까요? 생활 행태, 그치? 미혼모 성적인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생긴 문제잖아, 그치? 그 다음에 노숙자, 매매춘 이런 거는 뭐와 관계 있는 거야? 생활 행태. 마약 중독 집단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 그렇지?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이 집합체 중에서 위험한 거는 뭘까? 아까처럼 위험 집합체가 간호의 대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다음 대면 공동체, 페이스 투 페이스. 뭔가 내가 가장 어때? 많이 만나는 거야. 그 가족이라든가 뭘 말하는 거야? 이웃, 친지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지역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집단으로 말하는 거고요. 얘의 특징은 상호교류가 어때? 페이스 투 페이니까 많아. 그치? 상호작용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떨까? 친근감과 공동의식이 어떨까? 많아. 상호작용이 많을수록 공동의식이 많아지는 거잖아. 그치? 많아져. 그치?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 간호사가 접근하기 어떨까요? 굉장히 용이해. 얘가 되지. 그치? 쉽게 지역사회 단위로 있고 그들끼리 상호작용 활발하기 때문에 우리가 간호를 할 때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단위야. 도시와 농촌이 있다면 어느 곳에 이런 것이 더 발달될까? 농촌이 훨씬 도시보다 그치? 더 발달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치? 그래서 지역사회 간호의 단위로 할 때 우리가 대면 공동체로 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여러분이 가장 어려워해. 생태학적 문제 공동체. 생태학적이라는 건 뭐야? 물리적 환경을 이야기하는 거야. 생태학적이라는 거는. 그치? 그러니까 생태학, 지역사회 간호에서 건강이라는 거는 보통 우리가 임상적인 건강이라는 거는 생태학적으로 잘 다루지는 않아. 그 사람의 병이 무엇인가 하잖아. 그치? 근데 지역사회는 인구 집단의 건강을 다루기 때문에 그 집단이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어때? 건강 문제가 다를 수 있어. 그 어떤, 왜냐하면 환경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것으로 해석한다는 거지. 그치? 그게 생태학적 관점의 건강관이야. 그래서 지역사회는 생태가 굉장히 중요해. 그 사람들이 그 집단이 어떤 환경에 사는지. 그 생태학적 문제라는 건 아까처럼 그때 환경적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동일한 환경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동일한 환경적 문제. 그러면 예를 들면 여러분이 만약에 대기 오염이 됐다고 이야기하자. 그치? 그러면 대기 오염은 뭘까? 환경적 문제잖아. 그럼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 모두 어때? 동일한 환경에 처하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그 사람들이 어때? 문제 공동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동일한 문제를 갖고 있는데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뭐야? 어떤 문제를 공유하고 있는 거야? 생태학적 문제. 다른 문제가 아니야. 일반적으로 뭐 내가 특정한 질병에 있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주로 어때? 아까처럼 뭐 기후라든가 지금처럼 기후적인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뭐 홍수라든가 대기 오염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 그치? 그런 생태학적 물리적 환경 때문에 생기는 그런 문제로 많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 생태학 문제는 지리적 특성 어디에 사느냐 산에 사는 사람하고 바다에 사는 사람 다르겠지. 그치? 그 다음에 기후 그 다음에 자연환경 이런 것들이 다 그 주로 물리적 자연환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치? 같은 생태학적 문제를 가지는 거, 그러니까 같은 어때? 환경적 문제를 가지는 거. 생태학 문제 공동체입니다. 그럼 우리 지금 지구는 어떨까요? 지금 기후 환경이 변화됐잖아. 그럼 우리 모두 뭐야? 생태학적 문제 공동체죠. 그렇지? 생태학적 문제가 지금 생기는 거잖아. 그렇지? 지구가 온난화가 심해지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주로 대기 오염, 수질 오염, 산림 파괴, 산성비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그 다음 지정학적 공동체는 지리적으로 법적으로 우리가 어때? 규정된, 정의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어때? 정치적 경계라고도 이야기하고요. 법적 경계라고도 이야기하고요. 행정적 경계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있지? 뭐 예를 들면 경상북도하고 경상남도를 우리가 구분했잖아. 그지? 이건 어때?
정치적이나 법적인 선이지 뭐 어떤 다른 환경 때문에 이 지역을 나눈 건 아니잖아.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지정학적 경계라고 이야기해. 지정학적 경계. 근데 실질적으로 이 북과 남에서 기후라든가 이런 것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 그렇지? 그 경계는 다를까 안 다를까? 다를 수 있어. 이 사람들이 동일한 어떤 물리적 환경을 다 갖고 있을 수 있잖아.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지정학적 경계를 넘어서서 지리적 경계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해. 지리적 경계는 아까처럼 생태학적 경계를 이야기하는 거야. 기후라든가 이런 것들에 따라 뭐 산맥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이제 그 산맥이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의 차이가 있겠지, 그지?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지? 자, 그래서 이 지정학적 경계는 행정적, 지리적, 법적 경계를 이야기하는 건데, 그래서 얘는 주로 우리가 뭐 시, 군, 구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읍면, 리, 동 뭐 이런 거 이야기할 때 행정구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건소 뭐 그다음에 보건의료 기관 이런 것들을 설치할 때 대부분 어떨까요? 뭐를 기준으로 할까요? 지정학적 공동체를 경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정학적 공동체는 뭐 해주냐면 우리가 뭐 보건의료 시설이라든가 보건의료 기관 같은 것을 뭐 할 때 설치 조건을 할 때 특히 예를 든다면 어때? 보건소는 어디에? 시군구마다 한 개씩 설치한다 돼 있잖아, 그치? 그때 시군구가 바로 어떨까? 이 지정학적 경계입니다. 자, 조직이라고 하는 거는 일정한 지역에서 특정 목표를 추구해. 얘네들은 특정 목표를 추구하는 일정한 구조를 가졌다는 거는 뭔가 어때? 위계화되어 있는 그런 사회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일정한 환경하에서 특정한 목표를 추구하지만 일정한 구조를 가진 사회 단위를 이야기해. 그래서 사회 단위라는 건 뭘 말하느냐면 지역사회의 하부 체계들을 이야기해. 지역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때? 하부 체계들이 있어. 구조들이 있어. 그 예를 든다면 뭐 병원, 그 다음에 학교, 그 다음에 뭐 산업장, 보건소, 학원 뭐 이런 것도 있잖아, 그치? 지역사회를 이루고 있는 여러 가지 하부 체계들 그런 것들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직은 일정한 환경에서 목표를 추구하는데 일정 환경이라는 건 어때? 아까처럼 공간을 이야기하는 거야. 일정한 지역에서 특정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구조를 가진 뭘까요? 사회 단위를 조직이라고 해. 그래서 조직이기 때문에 얘는 목표를 추구하기 때문에 뭐가 있을까? 어떤 공간에서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어떨까? 굉장히 어떨까? 목표 추구형이야. 목표 지향적이고 그 다음에 합리성과 보편성을 가지고 있고 특정 목표를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어떨까? 그 지역의 환경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는 집합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보건소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보건소의 형태나 유형, 보건소를 왜 설치해? 그 지역 주민의 질병 예방과 건강 관리를 설치하는 거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어떨까? 일정한 목표를 위해서 그 지역에다가, 그치? 설치하는 조직이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의 유형이라든가 보건소의 형태는 어디에 속해? 조직에 속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올 때 보건소의 설치 기준은 어디에, 어느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느냐 하면 뭐라고 이야기해? 지정학적 공동체. 보건소의 형태는 어디에 속하냐 하면 조직에 속하는 거야. 이해가 되지? 병원도 어떨까요? 특정한 목표를 추구해서 일정한 지역에 설치하는 거예요. 학원 어때? 이 지역에 특정한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이죠. 사회 하부 단위란 말이야. 그치? 그래 조직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해결 공동체는 문제를 발견하고 그 다음에 공유하고 해결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지역입니다. 그치?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만족돼야 돼. 문제를 발견하고 공유하고 해결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지역을 말합니다. 그치? 그 때문에 이 지역을 문제 해결 공동체를 규정할 때는 자, 이 지역에 어떤 문제가 생겼어. 어떤 지역에 문제가 생겼어. 그치? 문제가 생겼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지역에 터널 공사를 한다고 이야기하자. 그치? 터널 공사를 하면 뭐가 문제될까? 터널 공사하면 소음이라든가. 그치? 그 다음에 뭐 어떤 오염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우려될 수 있지, 그치? 그러면 이 터널 공사로 인해서 뭐를 받는? 피해를 받는 지역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지역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 지역을 뭐라 그래, 우리가? 생태학적 문제 공동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치? 환경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그치?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진 지역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가 생기면 어때야 돼? 해결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에 영향을 받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그치? 그걸 문제 공동체라고 얘기하지, 그치? 그 다음에 플러스 어때? 이 문제를 문제라고 의식을 하고
그 다음에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그치? 공유한다는 건 누굴 말하냐면, 우리가 뭐 사회단체라든가 이런 사람들 있잖아, 그치? 뭐 환경단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문제라고 막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막 이야기하잖아, 그치? 그 다음에 플러스 어떨까? 이 지역이 속한 지자체도 어떨까? 들어갈 거고, 환경청도 들어갈지. 이런 사람들은 뭐야? 해결할 수 있는 범위에. 그치? 이걸 지지체계라고 이야기해. 그래서 이 문제 해결 공동체는 발견하고 공유하고 해결할 수 있다는 거는 아까처럼 지역에 뭐만 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가진 집단뿐만 아니라 이 문제를 어때? 아까처럼 해결하기 위해서 지지하는 체계도 포함돼. 그러니까 생태학적 문제 공동체보다 훨씬 범위가 어떨까요? 커지는 걸 말하는 거죠. 그지? 만약에 문제를 이제 경험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으면 되지만 스스로 해결을 못 하잖아. 우리 지역이 대기 오염됐는데 뭐 지자체라든가 이런 게 도움 없이 그 지역 주민만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예를 든다면 문제 해결 공동체에는 자, 문제를 가진 주민 포함되겠지. 그치? 그럼 또 누구 포함될까? 지자체, 자치단체, 그 다음 환경청. 그치? 그 환경과 관련된 거라면 그 다음 또 뭐 들어갈까? 뭐 들어갈까? 국제기구 같은 것도 들어가. 여러분이 예를 들면 뭐 북극의 곰들이 다 죽어서 뭐 빙하가 녹아서 지금 전 세계가 어때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할 때 뭐야? 그린피스 같은 거 있잖아, 그지? 여기 속해. 속해. 그 다음에 또 환경단체, 시민단체 같은 사람도 있잖아. 문제를 어때? 사람들에게 알려서 공유하는 거. 그래서 그린피스라든가 그 다음에 그 시민단체 같은 경우는 이 문제를 직접 해결하지는 않지만 뭐 하는가? 공유하도록. 전 세계 사람들이 이 문제에 다 알려주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자원봉사하고는 틀려. 자원봉사는 뭐야? 자원이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얘는 뭐 하는 거야?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지해주는 체계를 말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문제 해결 공동체라고 이야기해.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 공동체와 문제 해결 공동체는 대부분 어떨까? 지정학적 경계를 넘어서 왜냐하면 이 문제를 공유하는 집단을 하니까 꼭 문제가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낙동강이 오염됐다고 이야기합시다. 그치? 그러면 낙동강 물을 먹는 지역은 모두 다 뭐가 되는 거야? 예, 생태학적 문제 공동체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어때? 낙동강 할 때 뭐 여러 도를 어때? 거치게 되겠지. 그치? 그때 얘는 지정학적 경계를 어때? 넘어서 해야 되지. 그치? 지정학적 경계를 넘어서 뭐를 가지고? 기후나 환경 같은 것을 가지고 구분해서 이거는 지리적 경계를 갖고 있다고 이야기해. 그지? 그 다음에 왜냐면 지리적 경계가 없어져 버리면 그건 어때? 구조적 지역사회가 아니야. 얘네들은 어떻든 경계를 가지고 있어. 공간적인 경계를. 그러니까 그 지역에 낙동강 외에 물을 먹지 않는 사람들은 해당되지 않는 거잖아. 그럼 이 지역이 경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리적 경계를 가진다고 이야기해. 그럼 아까 우리가 문제 해결 공동체도 문제를 이 지역이 가졌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플러스 지지체가 포함된다 그랬잖아. 그치? 그럼 아까처럼 그 주민 외에 환경청도 포함되고 지방자치단체도 포함되고 그 다음에 국제기구도 포함되고 하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얘도 어떨까? 당연히 지리적 경계를 어때? 넘어서는 거죠. 지리적 경계를 넘어서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이 두 개는 우리가 설명할 때 지리적 경계를 넘어선다 이런 말을 많이 써.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전체 정리하면 집합체는 상관없다. 그냥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이야기한다.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뭐 그 안에서 상호작용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모여 있는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 집합체는 별로 지역사회에 의미가 없는데 그 중에 위험 집합체는 의미가 있다. 우리가 빨리 발견해서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어때? 접근해 줘야 돼. 그치? 위험 집합체란 건 뭐야? 어떤 걸 말하는 거야? 동일한 생활 행태, 그지? 환경 이런 것 때문에 보건학적 문제를 생길 수 있는 집합체를 말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여러분이 뭐 노숙자라든가 매매춘 집단이라든가 미혼모 집단이라든가 원전 부근의 주민이라든가 제철소 있는데 탄광 주변의 주민이라든가 이런 것 위험한 환경에 있다고 보는 거죠. 그치? 그 다음에 대면 공동체는 아까처럼 이제 가장 어때? 친밀감이라든가 동질력 이것이 가장 많은 것 때문에 우리가 접근할 때 가장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고 특히 농촌 지역에 많이 발달돼 있다. 그 다음 생태학적 문제 공동체는 어때? 얘는 지정학적 경계를 넘어선다. 왜냐하면 생태학적으로 문제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생태학이란 건 뭐야? 자연환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기후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그 사람이 뭐 갖고 있는 어떤 그 환경적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문제 공동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치? 그러면 터널을 짓는데 소음이 있다면 그 소음이 있는 지역의 주민들은 뭐가 되는 거야?
생태학적 문제 공동체가 되는 거지, 그렇지?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떨까? 지방자치제가 날선다든가, 그다음 그 문제를 그걸 뭐 만약에 턴을 내게 되면 산이 무너져서 뭐 홍수가 많이 나고 이렇게 해서 문제가 생긴다는 걸 어때? 신문에 알리는 시민단체가 있다면 그건 어디에 속할까? 문제 해결 공동체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지지체가 포함된 해결을 하고자 하는 문제를 발견하고 공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 하는 거야? 해결하는 지지체가 포함돼. 그러니까 이 직접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는 체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환경청이라든가 지자체라든가 이런 걸 말하는 거지, 그렇지? 조직은 아까처럼 뭐야? 사회 단위야.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하부 체계들이야. 그런데 그 체계들은 특정한 지역에 있어. 그 다음에 뭐가 있어? 얘가 특정한 지역과 관계 없다면 구조적으로 안 들어가겠지? 어떤 지역에 있어? 시군구에 있다든가 뭐 어디에 있잖아, 그렇지? 특정한 지역에서 특정 목표를 추구해. 그러니까 학원은 학원의 목표가 있고 병원은 병원의 목표가 있고 보건소는 보건소의 목표가 있잖아, 그치?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일정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이 전체적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가지 자꾸 이제 여러분이 이 특징들을 보다 보면은 구조적 지역사회 6개가 쉽게 외워져.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좌절하는 이유가 이제 오늘 설명 듣잖아. 내가 외웠어. 근데 모르겠어. 걱정할 필요가 없어. 우리는 이걸 계속 10개월 동안 이야기할 거야. 이해가 되지, 그치? 그러니까 한 번에 모든 걸 다 외워서 해결하지 않아. 그러니까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가 개념을 싣고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은 자꾸 따라하고 잊어버리고 따라하고 잊어버리고 따라하고 잊어버리고 이해하고 잊어버리고 이해하고 잊어버리고 그러는 거를 반복하면서 여러분께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조급함을 가질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자, 그래서 지금 핵심 체크해 보면 우리나라 보건소는 조직에 해당되지만 설치 기준은 어때? 지정학적 공동체에 해당한다. 그래서 보건소에 대한 문제가 나올 때 보건소는 뭐에 해당하느냐를 할 때 보건소 형태를 묻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보건소의 어떨까? 설치 조건을 묻고 있는지에 따라서 지역사회 유형이 달라진다. 그래서 지역사회 유형은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핵심 체크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문제 해결 공동체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기능적 지역사회 한번 볼게요. 기능적 지역사회는 아까 우리가 뭐를 목표로 한다 그랬어? 자, 특정한 목표 성취라고 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는 여기 보면 어떤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거야, 그치? 어떤 목표를 2가지 형태가 있어. 요구에 따라서 모인 공동체가 있고, 그 다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원의 활용 범위로 모인 게 있어. 그래서 목표를 성취한다는 것을 결과로 하고 모였는데, 이 목표를 성취를 해서 요구가 같은 사람끼리 모인 게 있고, 이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어떨까? 필요한 자원끼리 모여 있는 게 있단 말이야. 그 2개를 뭐라 그래? 우리가 기능적 지역사회라고 이야기해. 그래서 기능적 지역사회는 어떤 목표를 성취하는 거다. 그 다음에 이 지역사회 목표는 목표를 성취하는 과업의 결과로 모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주민의 요구나 관심에 따라서 어떨까? 기능적 지역사회는 바뀔 수 있어. 지금 우리 같으면 어떨까? 고혈압 집단, 만성질환 집단, 노인보건에 대한 집단, 이런 것들은 굉장히 어떨까? 우리가 지금 중요한 집단이잖아, 그치? 근데 만약에 예전 같으면 감염성 질환, 만약 예를 들면 우리가 좀 전 같으면 코로나, 이런 것들이 어떨까? 그때그때에 따라서 이 지역사회가 요구가 달라질 수 있겠지, 그치? 그러니까 지역사회 요구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바뀌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치? 그래서 어떻든 기능적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기능하는 집단이야. 근데 목표 성취를 하기 위한 첫째, 동일한 요구 공동체로 모이는 거야. 자, 일반적 공통의 문제와 요구를 가지고 있어. 뭐하고 비슷해, 여러분? 동일한 문제를 갖고 있는, 아까 공간적으로 본다면 어떨까? 일정한 공간에서 공간 때문에 동일한 문제가 생겼어. 그걸 우리가 아까 뭐라 그랬어? 생태학적 문제 공동체라고 했잖아. 그치? 그런데 이거는 생태학적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들도 여기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표가 뭐하면 요구가 동일해서 모여 있다면 그건 어때? 동일한 요구 공동체야. 그럼 보통 우리가 보건 사업을 할 때 어떻게 해? 고혈압 사업을 하려면 뭘 모아야 될까? 고혈압에 걸린 고위험군을 모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거 모았어, 그치? 그럼 그건 뭘까? 어느 지역 살까? 그건 생태학적 문제 공동체는 아니죠. 고혈압은 생태학적 문제가 아니잖아. 그치? 생태학적 문제는 뭐 때문에 생기는 거라 그랬어?
물리적 환경 때문에 생기는 거라 그랬잖아. 그치? 근데 고일합은 물리적 환경이 아니잖아. 그치? 이게 뭐야? 동일한 요구 공동체에 해당하는 거죠. 그치? 그래서, 아까 우리가 분류를 할 때 구조적 지역사회로 분류된 것이 기능적 지역사회는 아니고 반드시 구조적으로만 되는 건 아니야. 이건 더 겹칠 수도 있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치? 그래서 아까처럼 생태학적 문제 공동체가 동일한 요구를 가졌다고 본다면 그건 어때? 아까처럼 그래서 목표를 수립해서 그 목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기능적 지역사회도 속할 수 있다는 거지, 그치? 그건 어디에 속해? 동일한 요구 공동체에 속한다. 동일한 요구 공동체는 공동의 문제와 요구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얘는 치매 환자를 둔 가족, 그 다음에 장애아를 둔 가족, 그 다음에 감염병 관리 대상 집단. 감염병, 우리가 코로나 하면 코로나 환자들을 모은 거, 그치? 그 다음에 불임 상담 집단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가 모자보건 대상 집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어디에 동일한 요구 공동체라고 볼 수 있어. 그래서 지역사회 간호사업을 할 때 우리가 어때? 대상자를 선별하잖아, 그치? 그럴 때 어떻게 선별할까? 동일한 요구 공동체로 하는 거예요. 그치? 아까처럼 치매 환자, 그 다음에 만성병 환자,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 지역사회 간호사업을 할 때, 대상을 모을 때. 그 다음에 자원 공동체는, 자, 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원의 활용 범위로 모이는 거야. 그래서 반드시 시험에 나올 때 얘는 뭐하고 구별되냐면 특정한 용어들이 구별돼. 그래서 자원의 활용 범위로 모인 거하고 아까 뭐하고 또 잘 구별해야 될까? 뭐하고? 문제 해결 공동체 있었지? 문제 해결 공동체는 문제를 뭐 하는 거라 그랬어? 발견하고 공유하고 해결할 수 있는 지지 체계가 포함된다 그랬잖아. 그치? 문제. 여기는 뭐 하는 거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때? 자원의 활용 범위로 모이는 거야. 자원. 그러니까 이건 어때? 굉장히 범위가 클까 적을까? 커지. 얘가 되지, 그치? 그럼 예를 든다면 우리가 쓰나미가 일본에 생겼잖아. 그치? 그래서 원전이 잘못됐어. 그치? 그러면 일단 어떨까? 그게 후쿠시마의 영향을 받는 집단하고 그 다음에 일본의 지자체하고 이게 다 포함되게 일본하고, 그치?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어떨까? 공유하게 된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그때 필요한 자원을 전 세계적으로 준다면 그건 어때? 뭐에 속해? 그거는 자원 공동체에 속해. 그래서 자원 공동체를 나올 때는 여러분이 자원의 활용 범위로 모이는 거라 해서 얘는 지리적 경계는 뭐 할 수 있어? 벗어날 수 있어. 그러니까 얘는 기후와 관계없어. 그치? 그 다음에 어떤 지리적 특성과 관계없어. 왜? 구조적 지역사회가 아니잖아, 이거는. 그러니까 지리적 경계로 구분된다면 어디에 속해야 돼? 이거는 구조적 지역사회에 속해. 근데 자원의 활용 범위는 그걸 벗어나기 때문에 이건 기능적 지역사회에 속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자원이 들어가. 그래서 자원봉사자도 뭐라 그랬어, 아까? 자원이라 그랬어, 그치? 그래서 여기 일테면 자원봉사자라든가, 그 다음에 인력이라든가, 그 다음 물적 자원이라든가, 그 다음 경제력 이런 영향력 물자 같은 게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건 자원동원 가능성의 활용 범위로 보이는 겁니다, 그치?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생태학적 문제 공동체는 지리와 기후 등 동일한 곳에서 일어나는 어떤 지리적 경계를 가지고 있는 생태학적 문제를 가진 공동체를 말해, 그치? 근데 여기서 요구 공동체는 어떨까? 지리적 경계랑 관계 있는 것이 아니라 뭐에? 목표 성취의 결과로 나타나는 거야. 요구 공동체는. 뭔지 알겠지? 자, 문제 공동체는 생태학적 문제 공동체는 뭐를 가지고 있어? 지리적 경계를 갖고 있어. 그 지리를 벗어나면 환경이 달라지잖아, 물리적 환경이. 그런데 동일한 요구 공동체는 반드시 어떨까? 지리적 경계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모였다면 그건 뭐가 되는 거야? 요구 공동체가 되는 거야. 차이점 알겠지, 그치? 그 다음에 자원 공동체는 자원이 어때?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자원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모이는 거야. 그치? 그런데 문제 해결 공동체는 뭐야? 그 문제를 발견하고 공유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뭐 하는 거? 지지체가 포함되는 거야. 지지체가 포함되기 때문에 이건 어때? 문제 해결은 누가 해야 돼? 그 지역 사람이 해결해야 돼. 그치? 근데 그걸 얼마나 도와주는 사람들이, 이건 어때? 그런 게 아니라 그 지역이 그걸 해결하는데 필요한 자원이 뭐가 있느냐. 그 자원을 어떻게 어디서 갖고 올 것이냐. 그거가 바로 어디에 들어간 거야? 자원 공동체에 들어가는 거야. 이해되지?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치? 그러면 자원 공동체의 범위가 클까? 아니면은 우리가, 생태학적, 문제 해결 공동체가 클까?
자원공동체가 훨씬 범위예요. 그래서 자원공동체는 지리적 경계를 넘어선다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생태학적은 어때? 아무래도 문제 해결 공동체는 그 공간적인 의미의 문제 해결 공동체이기 때문에 지리적 경계 안에서 이루어진다. 지정학적 경계는 넘어설 수 있지만 이해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을 구조적 지역사회는 어디에? 지리적 경계 안에 있는 거구나. 아니면 지정학적 경계 안에 있거나. 이해가 되지, 그지? 그런데 기능적은 어때? 그거 아니다. 뭐야? 요구하고 그다음에 어때? 자원을 범위한다. 그러면 뭐 어떤 지역에 지리적 경계 안에 있지만 그 지역에 뭐 동일한 요구를 가진 집단도 있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섞일 수 있어. 근데 뭐를 보느냐? 아까처럼 경계를 가지고 보지 않고 요구를 가지고 본다면 요구 공동체가 되는 거고 그 공간의 범위 안에서 동일한 요구냐를 본다면 여기에 속하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이제 감정적 지역에서는 아주 쉬워. 감각이나 감성을 공유하는 집단이야. 그래서 소속 공동체 뭘까요? 어디에 소속된 걸 말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여기는 학연이라든가 지연이라든가 종친회 이런 것들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동지애, 소속감을 느끼는 거야, 그치? 동지애 같은 정서적인 감정으로 결속된 거. 뭐 우리가 그냥 있다가도 뭐 같은 고향이라든가 같은 학교를 갔을 때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어도 굉장히 어떨까? 뭔가 동질감을 느끼잖아, 그치? 그런 것들을 소속 공동체라고 해. 그 다음 특수흥미 공동체는 특수 분야에 대한 관심과 그 다음에 목적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얘는 가장 흔한 게 동아리 활동이야. 같은 그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치? 그런데 또 하나는 어떨까? 특정한 목적이 그러니까 같은 관심과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전문직 단체도 여기 속해. 그래서 시험에 나올 때 여러분이 전문직 단체가 나오면 어디에 속한다? 특수흥미 공동체에 속한다라고 볼 수 있어, 그치? 그래서 그거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수흥미 공동체는 뭐 이건 너무 어려운데 그냥 듣고 이게 특수흥미라고 하는 거는 어떤 것에 대해서 동일한 어떨까? 흥미를 갖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 흥미로 보기 때문에 뭐에 대한 걸까? 아까처럼 특수흥미 공동체지만 그걸 요구로 보면 어디에 속하는 걸까? 어떤 단체들이 갖고 있는 특정한 요구를 가지고 본다면 요구 공동체도 속할 수 있죠, 그렇지? 그래서 그거는 꼭 배타적은 아니야. 그렇지만 여러분 뭘 보느냐? 아까처럼 전문직 단체가 특정한 관심이라고 본다면 그건 어디에 속해? 특수흥미 공동체에 속해, 그렇지? 그 다음에 소속감 때문에 생기는 거라면 소속 공동체에 속해. 그 다음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자원이 필요한 자원을 다 모은 거의 활용 범위로 본다면 자원 공동체, 그렇지? 그래서 뭐 이거는 어디에 속하느냐는 거는 무엇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그치? 그래서 구조적이냐, 기능적이냐, 감정이냐. 근데 구조적은 뭐인 거야? 어떻든 지정학적 경계나 지리적 경계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공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치? 얘는 목표를 성취하는 게 문제야. 문제를 해결하고 목표를 성취하는 거. 그다음 감정적인 감각이나 이성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떤 지역사회냐? 많이 나올 수 있어. 지역사회냐? 그래서 얘는 주로 많이 나오는 거는 뭐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아까처럼 암기형으로 낸다면 어떻게 낼까? 다음 중 구조적 지역사회는 이렇게 내는 건 암기형이야. 그치? 이해가 되지, 그치? 그러면 만약 이해형으로 내면 어떨까? 이해형으로 낸다면 이 지역사회는 목표 성취를 목표로 하는 지역사회고 그 다음에 얘는 지리적 경계를 넘어서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든다면 치매환자 관리 집단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장애아 환우 집단이라든가 이런 것이 여기에 속한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뭘까요? 기능적 지역사회 동일한 요구 공동체에 속하는 거죠, 그치? 그렇게 그거는 이해형에 속하는 거죠. 그럼 만약 사례에 뭐 A 지역에 뭐 터널 공사를 하는데 사람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나오잖아, 그치? 그렇게 된다면 그건 어때? 문제 해결형이 되는 거죠. 그러면 뭐 생태학적 그 사람들이 뭐 아까처럼 그 지역사회에 문제가 소음이 생겨서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생긴 문제를 말한다면 생태학적 문제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 지역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떨까? 시민단체라든가 환경청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어떨까? 문제 해결 공동체가 되는 거지, 그렇지? 그렇게 해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좀 쉬었다가 지역사회 기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